여러분 그 매국노 고종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그 뭐 우리 서정가를 발칵 뒤집어 놓고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그 문재인 뭐 그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분이 광화문 괴담이라는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이 광화문 괴담 오늘 그 저자분 박종인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짜투리로 이게 짜투리가 아니라 뭐 약간 잔챙이 같은 책을 한 20권 썼는데 지금까지 책을 몇 권 쓰셨죠? 18권? 18권. 예. 책 수는 제가 앞서지만 제가 쓴 책을 모두 판매량을 합쳐봤자 이 저 박 기자님이 아닐 겁니다. 쓰신 아이고, 그런 이 말씀 대한 하지 마십시오. 매국노 고종 예. 한 권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 매국노 고종. 매국노 고종이 거의 뭐 대선판을 흔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도 그 책 재밌게 읽었는데 네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예. 이거 문재인 대통령 아니야? 매국노 문재인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게 많이 팔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독후감을 읽어주신 분이 서민 선생님이십니다. 저 혼자입니까? 그때 그 서민 선생님이 저희 그 신문에 이 매국노 고종과 이 문재인 정권에 관해서 장문의 컬럼을 써주셨는데 그걸로 이제 저는 분명히 역사책을 썼는데 이게 왜 정치 서적이 됐지? 할 정도로 기쁘게 그 책을 읽었습니다. 예. 판매에 좀 도움이 되셨나요? 엄청 도움이 됐죠. 예. 본인 책은 못 팔면서 지금 요새 그 정치적으로도 네. 지금 가짜 뉴스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잖습니다. 그렇죠. 가짜 뉴스. 예, 가짜 뉴스를 당해서 어떤 뭐 심지어 마음 여린 사람들은 네. 뭐 연예인 그런 분들은 일부는 좀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현재뿐만 아니라 네. 오히려 옛날 역사에 대해서 네. 가짜 뉴스 만들기가 사실은 더 쉬워요. 그렇죠. 왜냐면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예.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일본이 한국에 뭐 혀를 끊으려고 뭐 축을 갖다 뭐 이 축을 갖다 어긋나게 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뚝을 박았다 뭐 이런 걸 되게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런 것도 사실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지금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자세히 알고 계실 겁니다. 광화문 광장 지금 공사가 네.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광화문 광장 아주 넓게 지금 아주 사람들이 즐겨서 찾고 있는데 이 광화문 광장이 처음 만들어지게 된 명분이 뭐냐 하면 네. 간악한 일본 놈이 네. 일제 때 원래 길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민족의 축을 간악한 일제가 훼손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켜야 된다. 네. 라는 역사적인 명분으로 저게 맨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옛날에 90년대 우리 쇠말뚝 얘기 많았잖아요. 너무 많았죠 네. 그때. 그래서 뭐 일제가 민족 정기를 부수기 위해서 뭐 명산 대처에다 쇠말뚝을 예. 박았다. 그거에 속속 몇천 개가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저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그때 네. 기증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쇠말뚝이 지금 수장고에도 안 있고 저 비 맞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걸로 드러났거든요 이게. 그럼 쇠말뚝의 용도는 뭐예요? 쇠말뚝은 측량 포인트. 다 측량 포인트. 삼각점 재는 측량 포인트고 네. 그리고 특히 광산 갤 때 전국을 네. 좌표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여기는 광물이 있는 곳 이렇게 조사하기 위해서 만든 측량점인데 네. 그게 그 당시 살아있던 사람들의 증언에서도 증명이 되고 총독부 자료 다 증명이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광기에 네. 의해서 독립기념관에 보관될 정도로 돼버렸죠. 예. 이거하고 같은 얘기다. 틀림없이 이거는 이 광화문 광장에 나온 민족 축 얘기 네. 이런 것들은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막 광화문 광장 얘기 막 나오고 한참 갈아엎고 있을 때 네. 사실 공부해 본 겁니다. 해봤더니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어. 전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데다가 이게 이렇게 됐다 축을 바로 해야 된다는 네.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사실들이 네. 다 조작되거나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주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반일은 장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네. 저게 1,000억짜리입니다. 네. 이 공사를 처음에 주도했던 사람이 여기 실명을 얘기도 됩니까? 그럼요. 얼마든지 환영.
문재인 정부 때 건축정책위원장을 역임했던 승효상 선생님. 아, 승효상 선생님. 건축가. 예. 네. 이 양반이 그 옛날부터 주장을 했어요. 민족의 국가 상징축이 이렇게 있는데 상징축이 잘못됐다. 바꿔야 된다. 네. 그래서 온갖 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다 완성이 되고 지금 네. 공사 마무리 중인데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선일보에서 얘기하고 막 그러고 나니까 중앙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선생님 이게 국가 상징축이라는 게 사실은 없고 네. 이게 풍수하고 상관없다는데요 하고 네. 물었어요. 네네.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풍수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국가 상징축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관념상에 있는 축이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라고 말을 180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분 좌파인가? 왜 이재명스럽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하고 맞아, 같은 맞아. 반. 천억. 사실은 이게 이 일본에 관해서는 사실은 진영이 없어요. 오세훈 시장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 다시 또 오세훈 시장이란 말입니다. 네. 처음에 승효상 씨하고 같이 저거를 주도를 했던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었어요. 오세훈. 오세훈 시장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쇠말뚝 마인드거든요. 쇠말뚝. 예. 오쉐훈. 네. 그런데 승효상 씨는 옆에 하다가 만들자. 광장을 지금 있는 것처럼. 네. 그런데 오세훈 씨는 가운데 만들자 해서 네. 둘이 좀 틀어졌었고 그거를 오세훈 씨가 시장에서 물러나고 나서 박원순 시장이 주도를 해서 저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이걸 반대를 했으면은 관둬야 되는데 네. 이런저런 이유로 강행을 해서 완성이 돼버린 겁니다. 사실은 오세훈 씨도 저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정치인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학자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효상 씨 같은 거 학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안 되는데 참. 제가 볼 때는 뭐 선생님도 학교에 계시지만은 저는 뭐 언론계에 있고요. 전 유튜버입니다. 네. 각 전문계에 네.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피디님 다 아시겠지만은 조선이 처음에 개국을 했을 때 네. 한양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딱 튀어나오는 게 무학대사. 무학대사하고 정도전이 이렇게 그렇죠. 논쟁을 벌려서 맞아요. 이렇게 저 북한산부터 북악산, 경복궁 그리고 뭐 남산 이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근거되는 이론이 네. 풍수다 이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실록이랑 각종 기록을 보면 네. 100% 구라예요. 그러니까 굴하더라고요. 저 읽어보면 깜짝 놀랐어요. 한양이란 일단 이름 자체가 조선시대 때는 공식 명칭이 한양이 아니라 한성이었습니다. 한성이었죠. 원래 한양이었던 거를 고려를 타도하고 나서 한성으로 고친 거예요. 네. 그래서 한양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네. 그런데 이 한양으로 천도를 주도했던 사람이 태조 이성계하고 네. 아들 태종 이방원인데 네. 이 사람들은 풍수라에 배척을 해버렸어. 왜 그런 참수를 쓰면서 도시를 바꾸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풍수로 한양이 아닌 인왕산 건너편 네. 지금의 연대 쪽 네. 거기 안산이라고 있어요. 그 안산 밑에다가 도읍지를 정해야 된다고 하륜이라는 사람이 네. 풍수를 근거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방원이 딱 보니까 저기다가 수도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산을 또 드러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토목공사가 또 필요해. 네. 그리고 보니까 터가 좁아요. 그래서 인왕산으로 다시 넘어와서 지금은 청와대 근처 요 자리에 고려 때 만들어 놓은 궁터가 있었거든요. 네. 벌써 닦아 놓은 거예요, 땅을. 네. 그러니까. 여기 딱 만들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봤더니 그때는 강이 용산 가서 더 한강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가 다니기도 좋아요. 여기다 지으면 최고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렇게 도참을 믿는 자들이 저렇게 센 놈들이 있으니까 자기 측근들 5명을 데리고 네. 6명이 종묘에 들어간 겁니다. 오. 다른 사람 들어오게 하지 말고 네. 거기서 자기들끼리 동전을 던진 거예요. 어. 동전점이 바로 여기 한양에다가 도읍을 하라고 나온 거예요. 네. 근데 동전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봤으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하늘을 깨서 이 한양에다가 도읍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해놓고 풍수 다 끝내버려 네. 하고 이 한양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있다가 뭐라 그랬나 하면 하륜이 도참으로 네. 저 안산에다가
도급을 하자 그랬는데 내가 배척을 했다. 그리고 지금 서운관이라고 지금 기상청 비슷한 데가 있는데 네. 서운관에 아직도 참서가 있느냐, 도참서가 있느냐, 빨리 태워버려라. 그러고 정치력을 한번 발휘를 했어요. 네. 셋째 아들이 세종 아닙니까? 네. 세종한테 뭐라 그러냐면 왕위를 물려주면서 이 도참이라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런데 네. 사대부들이 너무 믿는다. 그러니까 너도 공부를 해놔라. 그렇죠. 알아야 물리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너무 나처럼 반대만 하지 말고 네. 적당히 들어줘라. 그래서 자기 아들을 성군으로 만든 겁니다. 최소한 요기 전까지는 풍수는 개입될 수가 없었고 그 이후로 물론 조선의 사대부들이 사람들 묘자를 쓰고 그럴 때는 풍수를 막 썼죠. 예. 이게 국가 상징축의 근거가 된 거예요. 네. 풍수로 이렇게 만들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제가 틀었다. 이걸 똑바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이론적인 근거가 풍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저 광장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른 기자가 물었더니 나는 풍수 잘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업장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괴담 만들어 놓고 네. 자기는 괴담 잘 모른다고 그러니